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보탈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여기 보시는 Evolution of a Platform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보시듯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되게 정지되어 있는 어떤 프로덕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지 상태에서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과 거버넌스와 그리고 실제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대부분의 것들은 아까 이제 컬처라는 부분과 테크놀로지라는 그 두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 세션에서는 주로 이런 컬처를 어떤 그 변화를 가속화시켜 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피보탈이 이 플랫폼 사업을 2013년도부터 진행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노하우라든지 어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바뀌어나가는 여러 가지 로드맵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스트래티직한 인사이트를 보여드리는 것들을 포커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한 1, 2분 정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플랫폼의 발전시키는 방향에 있어서 피보탈의 3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컨플런트, 즉 아파치 카프카의 어떤 원 제조사죠. 그래서 컨플런트에서 직접 올라오셔가지고 어떻게 피보탈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컨플런트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앞으로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할 거지만요, 어떤 분들은 이미 이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면은 어떤 현업팀이 있고 그리고 개발팀이 있죠. 현업팀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들을 가지고 오고 그 현업팀이 개발팀으로부터 뭐 요건 정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딜리버리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발팀은 그 뒤에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하드웨어 팀이나 운영팀 혹은 이제 그런 인프라 팀한테 자원을 요청을 하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어떤 업무 협의를 하고 협의체도 결성하고 요건을 정의한 다음에 실제로 견적하고 벌주하고 도입하고 설치하고 변경하고 이것만 하는데 거의 수십 일이 걸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줄여볼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또 두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는 Infra as a Service라고 하는 거 모두 익숙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Iaa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끝에 서비스가 되어 있죠. 인프라를 갖다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인프라를 갖다가 API, 즉 어떤 전자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토콜에 맞춰가지고 호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받아들여서 어떤 인프라를 갖다가 동적으로 생성해서 내가 원할 때마다 생성해서 VM이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걸렸던 60일 정도 걸렸던 그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불과 한 3, 4분으로 줄였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저 현업들이나 개발팀에서는 여전히 인프라팀에서 제공하는 저런 API들을 쓰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는 개발팀은 정말 코딩만 하고 싶어 합니다. 뭐 자바, 파이썬, PHP 코딩만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파이어월이 뭔지 모르고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에 대해서 모르고 라우팅 테이블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팀이 원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 내가 정말 원하는 API들만 노출을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플랫폼 as a service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래서 그 윗단에 플랫폼 as a service가 나오면서 정말 개발자들이 원하는 API와 개발자들이 원하는 어떤 용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파스 레이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점점 추상화 정도가 올라가면서 개발팀으로부터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이 플랫폼과 개발팀과의 거리는.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볼루션이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들의 니즈를 받아가지고 조금씩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점점 많이 받고 실제로 우리 유저인 개발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셋들과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 플랫폼 레이어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별표 3개를 표시했죠. 이 플랫폼 팀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구글, 아마존 혹은 이런
넷플릭스와 같은 IT 업체들의 전유물이었다면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뭐 조금 전에 KB에서 보셨듯이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드라이브하기 위한 되게 키 컴포넌트로 플랫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들을 하나의 우리의 엔드 유저로 바라보고 우리의 고객으로 바라보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플랫폼을 뚱뚱하게 만들어내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하고 점점 뚱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점점 개발자로 다가갈수록 조금씩 개발자가 원하는 피처들이 들어감으로써 개발자들은 정말 코딩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게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여기 가운데 있는 플랫폼을 이제 앞으로 저희 세션에서 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데피니션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고객의 어떤 우리의 엔드 유저들의 어떤 니즈들을 계속적으로 반영하는 것들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피보탈에서는 어떻게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R&D를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보탈은 쿠버네티스를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보탈은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앱스트랙션이 나오게 됨으로써 수년 정도 됐죠.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VM웨어와 피보탈 그리고 햅티오를 합한 그 쿠버네티스 업스트림 소스 코드에 저희가 커밋하는 횟수는 구글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쿠버네티스 업스트림 소스 코드에 대한 커밋먼트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컨트리뷰션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로는 이 쿠버네티스 퍼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레고 블록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때 레고 블록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레고 블록들을 어떤 사람은 어떤 큰 집과 아파트를 짓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재료들을 갖다가 제공해서 고객들이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는 모듈러라이즈드 컴포넌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러 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을 고객들한테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던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든지 PAS라고 불리는 피보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고 블록 단위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래 보이시는 완제품 형태로 항상 제공했던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이런 것들을 좀 나눠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라이즈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두 번째 토픽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쿠버네티스 퍼스트로 가다 보니까 쿠버네티스 기반에서 여러 가지 기존의 상용 솔루션들이라든지 오픈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패키지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코시스템들을 어떻게 플랫폼 위에서 잘 활용함으로써 아까 저희 KB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오픈 소스 기반의 마켓플레이스를 우리 내부에다가 가져가고 표준화하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세 번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컨플런트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는 쿠버네티스 퍼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보탈은 쿠버네티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 컨트리뷰션은 멈추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도입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구글의 쿠버네티스 어드보케이시 말한 트위터를 올린 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Kubernetes is a platform for building platforms라고 해가지고 쿠버네티스는 이걸 도입했다 그래가지고 플랫폼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모니터링, 로깅, 유저 관리, 롤 관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와 줘야지 비로소 개발자들이 잘 쓸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지 끝점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이상인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제공했던 그 클라우드 파운드리라고 했던 오픈소스를 바라보면요, 가운데 보면은 저기 디에고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디에고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저게 이제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어떤 그 엔진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여러 개의 VM들이 있으면은 어디 VM에다가 올려야 되는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모듈이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씩 저희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조금씩 쿠버네티스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MySQL, Redis, RabbitMQ와 같은 저런 서비스를 비롯해서 아래쪽에 저희 파트너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 그리고 유저 관리 도구들, 그리고 개발자들하고 소통하는 CLI, 이런 것들은 최대한 베네핏을 넘길 수 있는 것들은 남겨두고 코어가 되는 디에고라고 하는 엔진만 쿠버네티스로 리플레이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올해 7월에 이제 저희가 알파 버전이 나왔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GA 버전이 1차로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에 있어가지고 개발자들은 왼쪽에 보이시는 위에 이제 코디라고 되어 있는 애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인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CF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소스 코드에서부터 바로 컨테이너 이미지 그리고 러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디펜던시까지를 결합시켜주는 모듈들은 그대로 살리되 그거를 갖다가 인터페이스를 할 때 뒷단에 돌아가는 어떤 엔진은 기존의 그 디에고 베이스의 가든 형태의 컨테이너에서 벗어나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OCI 컴패터블한 이미지로 돌게 되는 형태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저희 기존 고객분들, 뭐 KB나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NH뱅크나 그리고 농협이나 그리고 뭐 LG CNS 이런 여러 가지 고객분들 역시 저희 PA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형태 그대로를 전혀 심리스하게 변화 없이 제공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듈러라이즈드 컴포넌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들어가기 전에 저희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더 딥다이브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VM웨어, Azure, 구글, AWS, 오픈스택 이런 여러 인프라들이 있죠. 인프라 에서 서비스가 있고요. 그 위에 보쉬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보쉬라고 하는 레이어는 아래에 있는 인프라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API들을 아래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다 랩핑하고 있고요. 위에서는 보쉬의 API만 호출을 하게 되면은 아랫단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들에 대한 앱스트랙션은 자동으로 되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 보쉬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의 API 호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오토 힐링을 한다거나 스케일 아웃을 한다거나 스케일 인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보쉬라는 애가 중간에서 매니지를 해주게 됩니다. 또 플러스로 이 보쉬라고 하는 애는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S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패치를 한다거나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이 보쉬라고 하는 애가 롤링으로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이 하버라고 하는 건 VM웨어의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와 오른쪽에 보시면은 SDN이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인 NSXT를 같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 윗단에 돌아가고 있는 쿠버네티스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갭들을 이 세 가지 컴포넌트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희는 피보탈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하는 제품으로 묶었습니다. 이게 흔히 알고 있는 PKS고요. 이 PKS는 작년 1월에 런칭이 된 이래로 한 1년 6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250개 정도의 고객사가 사용하는 되게 잘 퍼져 있는 그런 프로덕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죠. 쿠버네티스만 가지고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빌드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빌드팩이라고 하는 소스 투 이미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미지들을 계속적으로 패치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피보탈 빌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모듈로 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스프링 런타임이라고 해서 이 쿠버네티스 위에 올라간 지금까지 스프링 얘기했지만 피보탈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스프링 부트입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포트와 오픈 JDK, 스프링, 톰캣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지원하는 스프링 런타임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WS 사용하시면 아시겠지만 람다와 같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구현하실 때 필요한 구글의 Knative라고 하는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한 저희가 펑션 서비스도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이스티오
를 기반으로 한 저희가 피보탈 인그레스 라우터라고 하는 서비스 메쉬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니터링이나 로깅이나 이런 로그리게이터를 또 그 위에 얹어가지고 앱 서비스 혹은 아까 또 말씀드렸던 마켓플레이스까지를 더 포함해가지고 이런 모듈러라이즈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PKS만 구매해가지고 그 윗부분은 개발자분들이 니즈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모듈을 가지고 이제 더 초이스를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다 원스톱 패키지로 묶은 것을 피보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피보탈 컨테이너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PA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모듈라이즈 되어 있는 이 컴포넌트들을 묶어서 되어 있는, 이렇게 모듈라 되어 있는 형태로 저희가 마켓에 런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은 여러 가지 플랫폼 주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왼쪽에 보이시는 대로 저런 모듈들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가지고 쿠버네티스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쿠버네티스가 이미 들어가 있고 이런 모듈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원스톱 패키지로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주로 옵션 2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 뭐 금융이라든지 제조라든지 내가 소수의 인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이 엔드 종착점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에는 이제 옵션 2가 될 거고요. 옵션 1은 내가 뭔가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니즈를 조금 더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가고 싶다는 거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플렉서빌리티가 더 높아질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개발자의 에피션시 그리고 프로덕티비티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초이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꼭지입니다. 제가 이 모듈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보탈 빌드 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피보탈 스프링 런타임, 세 번째는 피보탈 인그레스 라우터입니다. 첫 번째로 피보탈 빌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에 보이시는 Node.js, 파이썬, 자바 이런 소스 코드에서부터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온 아티팩트, 자르 파일이나 와르 파일을 가지고 도커 파일을 통해 가지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시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일어나긴 하지만은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이 도커 파일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이냐입니다. 이 도커 파일도 버전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 도커 파일도 체인지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도커 파일을 관리하는 게 또 다른 버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빌드팩이라고 해서 CNCF 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오픈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빌드팩을 피보탈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 이 도커 파일을 갖다가 없애보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마치 AI처럼 룰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디펜던시와, 즉 예를 들어 어떤 자르 파일이 있으면 걔를 둘러싸고 있는 JDBC라든지 뭐 여러 모니터링 에이전트라든지 그 밑에 깔려 있는 JVM이라든지 톰캣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디텍션 해가지고 이 와르 파일이나 자르 파일에다 다 붙여주자. 이런 디펜던시 관리를 갖다가 하게 해주는 것을 이제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이 없어지게 되고 이 빌더라고 하는 애가 룰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걸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걸 하게 됐냐면요, 이걸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지고 나서 그 만들어진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소스 코드 그리고 미들웨어 그리고 OS 스택, 얘네들의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다시 리빌드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거를 디텍션해서 그 디텍션된 거를 가지고 다시 파이널 이미지로 자동으로 재생성하는 것까지 이 빌드 서비스가 해주자라고 하는 걸 착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도커 파일 없앤 거, 두 번째로는 이걸 갖다가 체인지를 디텍션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를 이 피보탈 빌드 서비스가 하게 됩니다. 맨 위에 보이시는 소스 코드가 바뀌었을 때, 맨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소스 코드가 바뀌었을 때, 두 번째 보이시는 오픈JDK의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아래쪽에 보이시는 OS의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이런 경우를 모두 디텍션 해가지고 가운데 보이시는 하버라든지 JFrog라든지 도커 이미지 레지스트리에다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젠킨스라든지 컨커스나 스피니커를 이용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그런 형태의 파이프라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500개가 있는데 500개가 다 디프런트한, 그러니까 각기 다른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이런 경우에 다
취약점이 발생했다고, 오픈 SSL에 갑자기 취약점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아주 헬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쉽게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피보탈 빌드 서비스가 사용을 하면은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두 번째는 피보탈 스프링 런타임입니다. 피보탈이 스프링을 리딩하다 보니까 기존의 오라클 JDK, 오라클 SDK, 자바 런타임을 사용하셨던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게 상용화되다 보니까 오픈 JDK로 많이 이제 가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그 위를 스프링 부트나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보탈에서는 이 부분에 착안해가지고 쿠버네티스 환경 위에서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사용했을 때 오픈 JDK, 톰캣, 스프링에 대한 바이너리들, 즉 저희가 vulnerability를 제거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것과 두 번째로 이거에 대한 서포트를 제공해 드리는 거, 이 두 가지를 착안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자바로 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거의 70%, 80% 이상이 이 스프링 부트로 되어 있다고 한 서베이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프링을 보시면요, 우리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어떤 되게 올드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갇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스프링의 프로젝트를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많습니다. 거의 40여 개가 되는데요. 이 40여 개의 프로젝트들의 어떤 기술 지원이나 아키텍팅에 대한 지원들을 이 스프링 런타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피보탈의 TC 서버, 톰캣 서버 플러스 그리고 아파치 톰캣에 대한 기술 지원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세 번째로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티오라고 하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림을 좀 웃긴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인도에 가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실제로 가보시면 이런 왼쪽에 그런 오토바이가 있고요, 오른쪽에 저런 사이드카라고 해가지고 옆에 붙어 있는 카가 있죠. 특히 리프트라고 해가지고 우버하고 이제 비슷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회사에서 개발한 앙보이라고 하는 프락시가 있습니다. 이 앙보이라고 하는 프락시는 컨테이너가 하나 뜨게 되면은 항상 그 컨테이너 옆에는 짝지처럼 앙보이라고 하는 프락시가 같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저 오토바이 옆에 되어 있는 사이드카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이드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 사이드카를 갖다가 앙보이라고 하는 어떤 프락시 프로세스로 같이 띄우고, 이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는 옆에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이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은 서비스 A와 서비스 B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보시면은 이 앙보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때, 저 앙보이라고 하는 거는 저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자두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애플리케이션마다 하나의 앙보이가 이제 하나씩 페어링이 되어가지고 있는 구조고요. 기존 같으면은 바로바로 컨테이너 투 컨테이너 통신을 해가지고 이제 액세스를 했더라면은,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컨테이너 투 컨테이너 통신을 할 때는 무조건 앙보이를 거쳐서 먼저 나의 앙보이한테 트래픽을 넘기고, 그 앙보이가 내가 이제 커뮤니케이트 해야 되는 앙보이 쪽으로 트래픽을 넘기고, 그 앙보이가 다시 서비스 B로 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메쉬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어떤 통신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경우에는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서킷 브레이킹이라든지 트래픽 매니지먼트라든지 혹은 TLS, 즉 SSL 터미네이션이라든지 매트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룰에 의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저런 앙보이라고 하는 애를 중간에 둠으로써 얘네들을 스니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매니지먼트 하기가 되게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앙보이와 이스티오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피보탈은 앙보이와 이스티오를 역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할 수 있을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보이시는 피보탈 인그레스 라우터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하나의 클러스터만 사용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개발팀들마다 클러스터를 제공하고 개발팀들마다 클러스터를 배분을 하죠. 그러면 클러스터가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클러스터가 생길 때마다 DNS를 등록해 줘야 되고요, 엔드포인트를 알려줘야 되고요, 로드 밸런서에 등록해 줘야 되고요, 이 부가적인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다가 피보탈 인그레스 라우터를 두시고 그 밑단에 우리가 개발팀한테 제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들을 둠으로써
API를 중간에 한 번 더 라우팅을 해주고 서비스 트래픽도 중간에서 라우팅을 해줌으로써 여러 멀티 클러스터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저희 고객사 중에서는 A라는 데이터 센터와 B라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A라는 데이터 센터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B라는 데이터 센터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는데 두 개를 갖다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싶은 거예요. HA를 두고 싶으신 거죠. 그런 경우에 이런 피보탈 라우터, 인그레스 라우터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될 때마다 더 이상 우리는 매뉴얼 작업이 필요 없이 개발자한테 바로 노출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이제 노스, 사우스 그 트래픽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컨테이너 투 컨테이너 통신에 있어서 로드 밸런싱이나 어떤 타임아웃이나 리트라이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그레스 라우터 플러스로 알파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꼭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듈라이즈. 첫 번째 빌드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스프링 부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이스티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 다 야물 파일입니다. 근데 개발자분들 야물 파일을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너무 복잡하고 에러도 많이 나죠. 항상 할 때마다 컴파일 에러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앱스트랙션 해가지고 이런 네이티브한 형태가 아닌 어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마지막 꼭지입니다.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기존에 network.pivotal.io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 300개 정도 되는 저희의 ISV들, 저희 테크놀로지 파트너분들이 피보탈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지화를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APG, 여기 보이시는 APG나 그리고 컨플런트 올라오시는 이제 그런 어떤 저희 회사들에서도 많이 이제 저희 쪽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런 마켓플레이스는 한 5년 전부터 저희가 제공해오고 있던 것들입니다. 근데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보쉬 매니지드 타일이라고 해가지고 VM 형태로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뭐 셀프링이나 확장이나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제공하는 게 맨 위에 부분이고요. 저거는 이미 많은 히스토리컬하게 저희가 제공해오고 있는 것들이고, 맨 아래 보시면은 AWS, Azure, GCP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쓸 수 있도록,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버네티스 쪽을 이제 저희가 많이 임브레이스를 하면서 쿠버네티스 서비스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 매니저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엔지니어, 즉 플랫폼 팀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를 자체의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시킬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개발자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자체 서비스 안에는 우리 회사만의 자체적인 룰과 폴리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오픈소스 자체 개발 상용 소프트웨어를 모두 등록할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도 되게 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를 온디맨드로 생성하고 접속 정보, 즉 엔드포인트를 갖다가 나의 애플리케이션의 environment variable, 즉 환경 변수로 적극적으로 주입해주는 그런 메커니즘들,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로테이션 시켜주는 그런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 시큐리티적인 측면들에 있어가지고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에 있는 저 안경 끼신 분이 플랫폼 엔지니어입니다. 플랫폼 엔지니어가 이제 기업 내에 표준화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헬름 차트나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KSM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등록하는 SDK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자는 이 등록되어 있는 그 서비스, 예를 들어 카프카라고 하겠습니다. 카프카를 나는 노드를 얼만큼을 쓰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선택에 대한 구성이라 이런 것들을 하고 구동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 브로커라고 하는 애가 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서비스 브로커가 KSM, 아까 말씀드렸던 쿠버네티스 서비스 매니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서비스 매니저는 그 뒤로 그 헬름 이미지나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용해가 혹은 오퍼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해당 서비스를 PKS 혹은 쿠버네티스 위에 이제 서비스를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생성되어 있는 접속 정보, 그리고 크레덴셜, 즉 아이디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KSM과 같은 느낌이죠.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인 크레드 허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레드 허브에 저장되어 있는 저 크레덴셜을 서비스 접속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에 주입시키는 이 과정들이 자동화가 되어서 하나의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시스테매틱하게 갈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개발자들은 나의 환경에서 우리의 표준화된 이미지들을 좀 더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게 제가 조금 있다가 지금 소개를 지금 드릴 컨플런트, 아파치 카프카의 원 제조사죠. 그쪽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간단하게 한 10분여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컨플런트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컨플런트의 마크 티한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Thank you very much, Jung-in, and Pivotal,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speak. My name is Mark. I am from Confluent in Singapore. Thank you. Thank you. Let me start by describing what we do. One of our biggest customers is Lyft. They have an online service called Estimated Time of Arrival. So this is an application that answers the question, when will my car arrive? This is an example of a contextual event-driven application. Lyft combine real-time streams of data with historical traffic data in order to build a new type of application. All of this runs on Apache Kafka. So Confluent is the company founded by the creators of Apache Kafka. And it's our vision to drive innovation with event streaming to build contextual, event-driven applications with our partners, Pivotal. Pivotal free up IT, and they drive developer innovation with containerization of platforms. The #1 requested application on Pivotal PKS is Apache Kafka, followed by Mongo and Postgres and others. So. The three biggest Kafka user groups in the world are San Francisco, Bangalore, and Seoul. There's a very large Kafka community here, about 2,500 members, the KRU group on Facebook. So there's a lot of Kafka expertise here in Korea. And I work for Confluent, which was founded by the 3 engineers on the left that invented Apache Kafka at LinkedIn about 10 years ago. Then 5 years ago, they formed Confluent. We're based in Mountain View in California. So what is an event? Because I'm talking about event streaming applications. And basically, an organization consists of any series of events. Being event-centric means that you look at your businesses, look at your systems, and consider them as events rather than data. So an event could be a client view, it could be an invoice or a purchase order. If you have an ERP system, there are large numbers of events, hundreds per second or thousands per second from your ERP system. Confluent are trying to change the view of data so that you become more event-centric and you take an event-centric view of all of your data. We're trying to build a vision to create a central nervous system for your data systems, where you become where you stream data from your business systems as events into Apache Kafka. For building new systems. But this is a paradigm shift. You have to change the way that you consider data. For decades, we have been dealing with data from databases, where we stream data into static data stores, we build applications around those. And it's quite a mental shift to change this architecture over to being event-centric. It means that an event streaming system then becomes the center of the event store for the company, and it talks to all of the other systems, such as databases, microservice-based platforms, etc. So Apache Kafka stores the data. It receives data from data producers, which, as we saw for the Lyft application, could be sending in geospatial data into the system. It could also be talking directly to databases, where you map database tables to topics inside Apache Kafka, and you have a one-to-one mapping. Every time there's an insert to a database, you have one event produced into Apache Kafka. And the events are stored by the brokers in Kafka, and it will keep the events from
hours to days, weeks, and we have customers that now keep data infinitely long in Kafka. And this allows you to do a few things differently with the events. The first is you can replay. You can recreate any series of events that have occurred in the past, and this allows new types of applications to be built. And the second is that the applications that are generating the data no longer have to deliver the data as you would have to do for something like a queuing system where the producer must deliver a message to a consumer. That doesn't matter with Apache Kafka because the events are stored in the brokers and the consumers can pick them up immediately or days or weeks later. The data will still be on the brokers. Most of our customers that are implementing Apache Kafka systems are doing it because of a change to a microservice-based architecture. The best way to leverage a microservice-type application is to have an event store, storing the events. But this adds a lot of complexity to the system because when you switch to microservices, both your systems and your development teams have a lot more agility. Things change much more quickly. This means that the underlying event streaming platform must also be able to adapt to this level of change. It does not behave in the same way as a database. And the ability to store events, to do replay, these are really beyond the capabilities of a standard queuing type system, any sort of a message queue. We work with applications, and most of our customers are redeploying on Pivotal Stream, which includes libraries for making it easier to deploy Apache Kafka applications. By deploying the microservices on PAS using the PCF service broker, we're now seeing increasing adoption of deploying Apache Kafka or Confluent Platform entirely on Kubernetes. So we have recently released a Confluent operator, and that means that you can create all of the Kafka services, such as the brokers, the zookeepers, the ETL processes, Kafka Connect, the schema registry. All of these can now be created as pods on Kubernetes on PKS. And it allows a lot of flexibility with how you deploy an event streaming application. Kafka has always been available across quite a number of different deployment options as either directly on servers, on Docker, on Kubernetes. You can have self-managed, or you can have fully managed on cloud using the Confluent Cloud Service. And any of these services can be deployed in whatever sort of hybrid architecture makes the most sense for your organization. A number of our customers are deploying, so for instance, banks are streaming data from their core banking systems into Kafka so that they can then build digital banking applications using microservices. And in those cases, we would deploy all of the ETL processes to pull the data from the mainframe on-prem on Kubernetes and then send it onto the brokers, which could be on-prem, they could be on cloud, depending on where it makes the most sense. So it really gives you a lot of flexibility about how and where you decide deploy these types of services. So that was a quick summary of how Apache Kafka fits with the Pivotal suite of software. And we're very excited about the opportunity to deploy more Kafka systems on Kubernetes. Thank you very much. 제가 이제 마지막 코멘트를 하고 이제 넘겨갈 텐데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Kubernetes First, Pivotal loves Kubernetes. 그리고 두 번째는 레고 블락 같이 우리가 모듈러라이즈 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시작했다. Pivotal Build Service, 그리고 Pivotal Ingress Router, 그리고 Pivotal Spring Runtime, Pivotal Function Service, Pivotal App Service.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컨플런트에서 올라오셨듯이 여러 가지 그런 테크놀로지 스택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내부에다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좀 강조를 드리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테크놀로지 쪽에 많이 포커스를 했다면은 이제 남은 비즈니스 트랙에서는 저희가 다른 고객사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고객사가 트랜스폼을 하고 있고 그런 의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피보탈이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지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